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12년의 시간. 대리로 입사해 극장까지 올랐던 수많은 캠페인을 성공시켰던 임 씨는 그렇게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 환하게 빛나던 사무실의 불이 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퇴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유능한 인재, 조직의 에이스라 불리던 사람들이 왜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왜 에이스들은 결국 회사를 떠나는가? 여기서부터 100명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깊은 탐구가 시작됩니다. 퇴사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물으면 우리는 흔히 간결한 대답을 듣습니다. 번아웃이 와서요. 연봉이 아쉬워서요. 회사의 방향과 제가 갈 길이 달라서요. 모두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가 전부는 아닙니다. 퇴사라는 중대한 결정은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겹겹이 쌓이고 그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직원이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 너머의 진짜 맥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유들이 쌓이는 과정에는 고뇌가 따릅니다. 타협도 해보고 조직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무게가 쌓이다 어느 순간 개인의 임계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고민의 시간을 지나 임계점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마음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퇴사는 현실이 되고 명확한 결단만이 남습니다. 리더들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 임계점을 넘은 직원에게 뒤늦게 이유를 묻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어버린 마음을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 신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재 이탈의 첫 번째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부 환경의 지각 변동입니다. AI의 등장은 우리가 하던 일의 본질을 바꾸고 시장의 변화는 어제의 성공 방정식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직장인에게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이탈의 배경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조직이 이 변화를 함께 헤쳐나갈 믿음을 주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남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두 번째 겹, 조직의 응답 실패입니다. 외부 환경이 흔들릴 때 구성원들은 수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성장의 정체, 방향의 불일치, 의미의 상실. 그림처럼 직원은 확성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하지만 조직이라는 거대한 벽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탈의 진짜 비극은 신호의 부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호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응답에 실패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응답의 실패야말로 구성원의 마음에 체념을 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퇴사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째, 외부 환경이 요동치고 둘째, 조직은 신호에 응답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개인의 심리적 임계점이 무너집니다. 이 세 개의 원이 교차하는 지점. 바로 그 순간에 직원은 조용히 사직서를 준비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더 나은 기회가 밖에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이탈은 필연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돈보다 강력하게 인재를 남게 하는 세 가지 핵심 동력. 바로 남는 사람들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성장 그로스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가? 두 번째 기둥은 방향 더렉션입니다. 회사의 목적지와 나의 목적지가 일치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기업 컨트리뷰션입니다. 나의 일이 조직에 명확한 쓰임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성장, 방향, 기여가 모두 충족될 때 사람들은 더 높은 연봉의 유혹도 이겨내고 조직에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동기부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매우 중요해서 이 중 하나가 흔들리는 것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 이상의 기둥이 무너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 개의 기둥 중 둘 이상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할 수 없고 성장 X. 회사의 방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방향 X. 연봉을 아무리 높여줘도 결국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기여 X. 회사의 비전도 불투명하다면 방향 X. 아무리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도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조건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이탈의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입니다. 같은 퇴사라도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핵심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절벽 앞에서 다음 스텝으로 건너갈 다리를 스스로 놓습니다.
이탈의 시기와 방식을 통제하며 다음 계획을 준비해둔 상태죠. 이런 퇴사는 경력의 단절이 아닌 전략적인 점프가 됩니다. 반면 상황에 밀려난 사람은 다릅니다. 예고 없는 상황에 내몰려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음이 없는 상태에서 불확실성 속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이든 주도권을 쥔 자가 결국 더 나은 커리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직을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 상당한 마찰력이 있었습니다. 정보는 부족했고 기회는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AI 시대는 이직의 마찰력을 거의 소멸시켰습니다. 플랫폼의 고도화와 원격 근무의 보편화는 시공간의 제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나의 잠재적인 일터가 되었습니다. 인재들은 더 빠르고 선명하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동합니다. 이는 조직에게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과거처럼 시간을 끄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문제를 수습할 시간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낳은 새로운 현상. 바로 조용한 퇴사입니다. 몸은 아직 사무실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문 밖을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직무가 대체될 것인가? 우리 조직은 살아남을까? 이런 불안은 직원들을 조용한 퇴사로 이끕니다. 사직서를 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현재 업무에 쏟던 에너지를 거두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조직은 알지 못한 채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직원에게 월급을 계속 지불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퇴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조용한 이탈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계가 일의 효율성을 책임질수록 인간은 역설적으로 더 근본적인 욕구에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계적인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더 깊이 성장하고 싶고 나의 기여를 정확히 인정받고 싶고 더 질 좋은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AI는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욕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 고유의 영역에 대한 갈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효율을 넘어 의미와 성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100편의 관찰이 도달한 단 하나의 결론. 바로 이탈의 방정식입니다. 성장의 정체, 어긋난 방향, 보이지 않는 기여. 이 세 가지 게이지가 바닥을 향하며 누적될 때 개인의 내면에 있는 임계점의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때가 바로 조직이 응답해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조직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응답 스위치를 OFF로 둔다면 사람은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퇴사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조직은 이 경고등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퇴사를 패배나 실패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것은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따라서 퇴사는 패배가 아니라 서로에게 더 잘 맞는 핏빛을 찾아가는 건강한 업그레이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퇴사는 개인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고 조직에게는 내부를 돌아볼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AI 시대. 역설적으로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이탈을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AI와 자동화 기술 속에서도 그 중심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AI도 대체할 수 없는 조직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조직은 지금 사람들의 신호에 응답하고 있습니까?